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의과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탈구, 어깨가 빠지는 거죠. 어깨가 빠지는 거 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사용을 하세요. 잘 사용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간혹 가다가 다시 빠지셔서 이제 저희들한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또 빠졌나요? 뭐 이제 물어보시면 뭐 환자분이 선생님이 수술을 잘못하셨겠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다시 빠지는 거거나 처음 빠졌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으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요번 편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어깨 탈구 후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깨 탈구 또는 불안정성, 탈구하고 불안정성은 뭐냐면요. 어깨가 빠지는 거, 이렇게 콱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를 탈구라고 얘기하고, 불안정성은 한 번도 빠져보신 적은 없어요. 빠져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어깨가 미끈덩거려요. 그게 빠지는 느낌이 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뭐 팔을 이렇게 뒤로 제꼈을 때 빠지는, 이렇게 제끼는 거죠. 이렇게 제꼈을 때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이렇게 밀거나 들거나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보면 이제 근육을 딱 잡아놓고 견갑골을 고정을 해서 딱 잡아놓고 힘을 어깨 근육에다 준 다음에 팔로 이렇게 밀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힘을 쭉 빼고 계시는 거예요. 빼시고 어깨에는 힘을 안 주고 팔 힘으로만 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관절을 여기서 딱 근육이 잡아주고 이게 이렇게 돌기만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느슨해진 거예요. 힘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힘을 오로지 관절와순이라는 연골하고 관절막하고 두 군데에서만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딱 잡아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관절이 느슨하게 된 상태에서 근육이 힘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게 앞이 앞쪽이라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힘을 주면 이거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게 자꾸 반대게 되면 근육이 안 잡아주니까 관절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쪽에 있는 관절와순도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관절와순 연골로 되어 있는데 와순이나 이 관절막 이렇게 잡아주는 관절막이 같이 느슨하게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면 위에서 근육이 이렇게 눌러줘도 다시 조금만 근육이 힘을 빼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여기와 같이 관절이 이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보면 관절이 있는 데가 노란 게 보이죠? 노란 게 보이는 이 밑에 부분, 그게 방카트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카트 병변처럼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찢어져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은 요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흡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어떤 분들이 재활 과정 중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거 하기 전에 여기 꼬부기 님이 TV에서 보면 탈구가 되었을 때 혼자 키우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개인이 처리하지 말고 바로 의사에게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게 어깨에서 텔레비전이 탈구가 되셨던 분들은 다시 끼우는 분들은 여러 번 빠지셨던 분들입니다. 여러 번 빠지셔서 이 탈구가 되면 자기가 어떻게 힘을 빼면 들어가는 걸 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 어깨가 빠지신 분들이죠. 처음 어깨가 빠지신 분들은 이게 처음 빠졌을 때는 아까 같이 이제 관절이 자꾸 빠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관절막이 느슨해져 있으니까 느슨해진 관절막으로 찢어진 연골 때문에 이와 같이 쓱 힘을 빼고 늘어뜨리면 관절이 이렇게 쓱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졌다가 그래서 걸려 있는 거잖아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쓱 빠졌다가 힘을 빼면 제 위치로 근육에 힘을 딱 주고 탁탁 하고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들 끼우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 빠지거나 처음 몇 번에 빠지신 거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찢어지고 아프니까 근육이 수축해 있고 또 빠지면서 그냥 빠지기만 해서 과순이라고 하는 연골이 찢어지거나 한 게 아니고 관절막이 찢어지거나 문제는 골절이 돼 있으시거나 신경 손상이 돼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아프니까 힘을 막 하고 주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힘을 주고 계실 때 잘못해서 끼우게 되면 잘못하다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는데 여기 그 깨진 것들이 이제 끼우는 다시 원래 정복하는 도중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개굴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시면 되는데 동범위가 논데 그거는 저희가 치료를 좀 다 얘기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방카트 봉합술은 이렇게 하는 거죠. 관절이 이제 이와 같이 찢어진 거죠. 이게 관절 와순이에요. 왼쪽에 떨어진 부분이 보이죠.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연골이고요. 떨어진 부분이 관절 와순이에요. 관절와의 순, 입술이 붙었다. 이제 그래서 입술같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관절이 빠질 때 이렇게 되면 빠질 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가지고 관절와 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절과 순이 떨어진 거를 방카트 병변, 지금같이 생긴 게 이제 방카트 병변입니다. 방카트 병변인데 그 이제 방카트 병변은 20세기 초반에 서 방카트, 그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영국에서 그 이제 자귀칭호를 주시고 서라고 불리잖아요. 그와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거를 병을 찾아내고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신 거를 높이 사서 나라에서 서 자기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서 서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카트 씨가 이름을 붙인 병에 대한 것을 병변을 봉합한다. 그래서 방카트 봉합술. 예전에는 방카트가 사람 이름이었으니까 방카트 씨 봉합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름만 씁니다. 방카트 봉합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와 같이 찢어지고 이분은 이제 그것만 찢어진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하얗게 된 부분이 뼈도 이렇게 좀 연골이 까져 있죠. 몇 번 빠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세로로 쭉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게 11시에서부터 한 5시까지 이게 원래는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지는 않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내려왔죠. 내려온 이유가 여러 번 빠지면서 그 뼈가 깨져서 나간 거예요. 깨져서 나가면서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문제는 이제 그 연골이 그 11시에서 1시인데 하얀 부분이 없는 게 연골도 제거돼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여러 번 빠지면서 떨어져 나갔는데 자, 해서 그걸 이제 이와 같이 복원을 합니다. 원래 이제 찢어진 거를요. 이제 찢어진 적이 여기서는 지금 보면 실이 들어 있고 보통은 이제 비흡수성 봉합사 이렇게 녹지 않는 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녹는 실은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힘을 못 받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는 한 1년간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녹는 실을 만들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과학이 거기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녹지 않는 봉합사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서는 금속으로 된 앵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봉합사를 뼈에다 하려면 뼈에다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등산 가면 앵커 천막 칠 때 이렇게 옆에다 앵커 박잖아요. 그게 실이 이제 저기 줄을 매서 텐트를 타이트하게 하는 식으로 그와 같은 앵커를 뼈에다가 박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금속만 됐는데 금속을 하다 보니까 오래 금속이 몸 안에 남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건 지금 관절 속이잖아요. 관절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관절에다가 박아놨는데 그게 오래 쓰다가 보면 조금씩 앵커가 느슨해지면서 빠져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연골인데 연골을 계속 긁겠죠. 그러면 연골이 상하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 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에 이야기를 해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몸에서 녹는 앵커를 저희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해서 몇 년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그것까지 쓰게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돼서 요즘은 대부분들이 금속이 아닌 비금속성 앵커를 사용하고 그 들어간 앵커는 뼈하고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되어 있는 게 몸 안에서 뼈로 치환돼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금속 같은 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봉합술을 하고 이 실은 관절 속에서 관절면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놔서 이제 관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무는 거를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 실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녹는 실이 만들어지면 아마 노벨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받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관절경적으로 판카트 봉합술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다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경쟁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서 헬스클럽 가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보는 것과 같이 럭비, 미식축구, 스노우보드 뭐 국가대표 선수들, 알파인이나 보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르딕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문제 없죠. 근데 알파인 같은 하면서 막 그 경사도가 알파인 스키 타는 데는 이 선수가 앞에 탄 선수하고 뒤에 탄 선수들하고 그 차이를 그 모든 눈은 이렇게 타다 보면 스키 날에 의해서 한쪽이 패이거든요. 패이면서 눈이 이렇게 한쪽에 쌓이게 되는데 그냥 근데 그런 걸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거의 물을 뿌려서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 중에서 알파인이나 보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들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야지 브레이크가 되고 커브를 틀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것들이 인제 타니까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100km가 넘게 타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아물게 해 놨던 힘이 원래 힘보다는 100% 까지는 안 아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몸은 한번 아물면 여러분 상처를 한번 보세요. 여기 흉터가 있는 분 같은 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일반 피부를 이렇게 당겼을 때하고 흉터를 당겼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물게 하는 조직은 원래 조직대로 아물면 좋은데 원래 조직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 제3 교원질로 아물게 됩니다. 그게 서서히 제1형으로 바뀌지만 아물게 되면 여러분의 흉터처럼 딱딱하게 아물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충격에 탄력이 없으니까 늘어나줘야 되는데 다시 늘어나 주지를 못하고 그게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웬만한 거에서 처음에 다쳤을 때 정도의 외상을 입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미식축구나 럭비 같은 스포츠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다시 찢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스키, 그다음에 스키 중에서도 알파인, 스노보드 선수 같은 경우 그런 컨택트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부딪히는 거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빨리 가면서 충격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동작.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죠. 유도 선수 같은 분들 아니면 오늘도 지금 제가 수술을 몇 번 해드리고 오전에 왔는데 주짓수 하시는 분 중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 탭을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찢어지시는 분. 오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관절막이 워낙 얇으신 분이더라고요. 말랑말랑하게 잘 드러나면서 관절이 유연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경우는 관절막이 얇거든요. 그런 분은 수술을 해놔도 다시 늘어나거나 약하니까 자기 몸이. 어떤 분은 뼈가 두껍고 큰 뼈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뼈가 얇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사람의 관절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와순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나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개굴님이 얘기를 주셨네요. 2시에서 5시 관절 와순 수술로 안 눕는 실과 앵커 4개를 박았는데 네, 4개를 잘 박으셨고 박아서 이제 봉합술을 했겠죠.
있는데 5개월째인데 아직 가동 범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더 재활을 해야 할까요? 요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개굴님 하신 거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하신 게, 대부분 경우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3개월 지나면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한 60, 70% 정도 돌아오시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 관절막을 많이 늘어나셔서 많이 좁혀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7개월이 돼서 안 되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재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력 운동은 보통 50에서 60% 이상 아물었을 때 이제 하세요 하고, 모든 몸 안에 관절에 있는 조직은 한 달에 10%씩 아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도 지나신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 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바로 내가 예전에 100kg 벤치프레스 했어. 100kg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5kg, 10kg 바만 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해보시다가 서서히 한 달, 2달 되시면서 늘리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저희가 얘기 드린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어깨에 관한 문제니까 설명을 저희가 드릴게요. 김순관님 얘기신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 동결근 6개월째인데 진통이 남아있으며 등쪽 근육통과 근막통이 심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동결근에 잔통이 남은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때 이제 가장 통증이 심하게 남고요. 관절 근육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남게 되시는데요. 잔통이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어깨 관절이 굳어서 어깨 관절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 대신 등 쪽 근육과 이 가슴 쪽 근육을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막통이라고 하고 그쪽 부분에 통증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얼마나 자기 몸이 좋은가. 근육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이 빨리 피로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육이 아프고, 주무실 때는 근육이 풀리면서 아프시고 똑바로 주무시지 못하고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골의 날이 침대나 이불에 닿아서 자기가 어려워서 똑바로 주무지 못하고 뭐 옆으로만 주무시고, 그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주무시다가 아프신 쪽으로 돌아 누우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또 더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해결 방법은 일단 관절이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죠. 관절이 굳은 채로 끝나면 그 통증은 오래가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어떻게든지 정상 관절 운동 범위를 만들고 근력을 강화를 해서 강화한 근력을 만드셔야 그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상완 골두에 손상이 있습니다. 어깨가 빠지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골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상완골이고, 이게 관절와에 요 끝에 관절와 순이 붙어서 빠지지 않게 잡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관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겠죠?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여기 부분이 뼈거든요. 뼈에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빠지면 이 뼈 있는 부분이 가면서 이쪽에 있는 상완골두를 뼈를 찔러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관절이 꽉 쭉 타이트하게 돼 있으니까 빠지면서 이 뼈가 여기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패여요. 이렇게 패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패인 부분을 힐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힐이라는 분하고 삭스 한 분이, 방카트라는 분이 만들었을 당시에 이런 이렇게 병이 생긴다, 이런 병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힐과 삭스의 병변, 그래서 힐삭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완골두의 함몰골절입니다. 상완골두의 함몰골절인데, 이 함몰골절을, 상완골두 함몰골절을 힐이란 분하고 삭스란 분이 발견을 해서 힐삭스 병변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힐삭스병변이 처음 빠졌을 때는 대부분 작으세요. 이게 빠지고서 이렇게 해서 또 끼었으니까. 근데 여러 번 빠지면 자꾸 빠지면서 점점 병변이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이 병변이 커져 가지고 이와 같이 병변이 커서 뼈가 이렇게 많이 여기에 찍혀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파열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그 관절경 수술만 여기에 붙은 것만 수술을 해주면, 이거를 수술을 해주면 이게 하더라도 이게 팔이 조금 돌아가면 조금만 돼도 여기에 걸리니까 또 빠지거든요. 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요즘은 이 여기에 대한 수술, 렘브리사지라는데, 렘브리사지는 이게 우리가 렘브리사지라고 얘기하는 건 프랑스 말인데요. 우리가 또 그 프랑스 사람이 그 방법을 이제 이름을 멋있게 지어서 창안을 했는데, 렘브르사지라는 거는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fill up, 채운다는 뜻의 프랑스 말인데, 그 렘브리사지 수술을 같이 해서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뼈로 치우시는 분도 있고 이 옆에 있는 근육으로 갖다가 채워서 여기까지 관절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엠브리사지라는 수식을 같이 수술을 해서 이제 이와 같이 힐삭스, 상완골두에 함몰 골절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려서 다시 빠지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다시 빠질 확률이니까, 힐삭스병변이 크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어깨가 빠질 확률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처음 수술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관절 밑에 왼쪽에 보이는 그 심이 박혀 있는 요 부분, 아래쪽에 이게 보이는 밑에 그레노이드라고 이게 써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보이는 심 박혀서 동그랗게 봉합사가 잡고 있는 부분이 방카트가 병변이 생긴 부분을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하고 있는 거고, 위쪽에 있어서 심이 박힌 부분, 화살표의 위쪽에 있는 굵은 화살표입니다. 있는 부분은 이제 저 부분에 심을 박아서 저기를 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메꾼 부분 때문에 팔이 끝까지 돌지 않으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다시 빠질 확률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뼈가 상완골두에 함몰 골절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방카트 씨에 만든 이 견화 이쪽 부분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연골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뼈까지 깨지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우리가 둥글게 해놓은 화살표, 또 원 안에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렇게 심하게 부러지면 연골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뼈도 같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클수록 방카트 봉합술 후에 재파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제거하고 수술하시는 분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저 뼈를 제거를 하지 않고 원래 위치에다 다시 맞춰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수술이 처음에 방카트 연골 관절 와순 찢어진 것만 수술했던 분,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뒤에 상완골두 함몰 골절이 생겨서 힐삭스 병변이 생기면 방카트 병변 치료해야죠. 힐삭스 병변 치료해야죠. 그러다가 저 뼈까지 저렇게 깨져버리면 저 뼈 깨진 것까지 이제 치료를 해서 저 뼈가 아물게 해드리는 치료를 하고, 저 뼈가 깨진 거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관절막이 사람이 와순이 얇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얇고 된 거죠. 그런 분들도 위험 요소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 이렇게 지금 당장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요. 저는 뭐 유연성이 낮아서 이만큼이나 공간이 비죠. 여기서 이만큼이 공간이 비어서 이와 같이 이게 내려가지 않는데, 이게 닿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평행으로 해놓고 손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저는 요거 올라가거든요. 요 정도, 지금 한 50도, 6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게 90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으면 저희들, 아니면 팔꿈치를 이렇게 펴보시면 펴신 팔이 이게
평평하게 수평까지 되는 게 영도라고 표현하는데 보다 더 많이 쭉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막이 선천적으로 얇으신 분들입니다. 얇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온몸의 관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유연하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유연한 것 자체로는 관절막이 잘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관절막이 잘 늘어나는 거는 조직 자체가 잘 늘어나시는 분도 있지만 관절막이 얇아서 잘 늘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으면 자 보세요. 수술을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죠. 저 양복 웃돌이라고 그래 보시죠. 양복 웃돌이 같이 이 정도 두께가 돼 있는 옷을 관절막을 가지신 분하고 여러분 옆에 종이장 같이 A4 용지 같은 관절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똑같이 수술을 해드렸을 때 다시 충격을 받으면 어떤 분들이 더 파열이 될 확률이 높으시겠어요? 처음부터 관절막이 이렇게 죽고 관절 와순이 좋으신 분들은 센 운동을 해도 다시 찢어질 확률은 적겠죠. 그런데 관절막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해도 다시 늘어나거나 찢어지실 확률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보면 거기서 AIGH라고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여기서는 두툼하게 하얗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꺼운 구조가 하나도 없고 피부 관절막이 얇게 보입니다. 뒤가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관절막이 얇아서 그 뒤에 있는 근육이 비쳐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을 해도 결과가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다섯 번째 요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바쁘세요. 매일 바쁘시니까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관절이 여러 번 빠지면 자기가 자꾸 이제 끼울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거든요. 한 너댓 번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뭐 1년 상간, 2년 간격, 3년 간격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만 처음 빠지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 빠지시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빠지려는 느낌인데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안 빠졌어. 그럼 그걸 조금 더 해서 그러면서 다시 스스로 정복하는 분을 터득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미 관절막도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직들이 여러 번 빠지셨다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번 빠지신 분들의 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빠지면 일단 아까 본 것 같이 힐삭스 병변이라는 상완골두의 함몰골절도 대부분 커져 있고 뼈도 깨져서 그레노이드 골성 병변이 점점 골성 반카트 병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일인 점점 복잡해지죠. 치료 방법도 복잡해지는데 그 기준이 몇 번까지인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보통 2회에서 5회 정도 빠졌을 때 제일 좋은 건 2회째 빠졌을 때 치료를 하면 모든 조직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빠져도 저희 이제 학회에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빠지시면 바로 수술을 하시세요 하는 분. 물론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 이상 빠지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수술을 받아도 수술 결과가 나빠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 점점 상하고 뼈가 점점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한 군데 할 게 두 군데 하게 되고 좌직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2회에서 5회 정도로 잡고 있고 5회가 넘어갔을 때는 조직 손상이 뼈와 관절막 그 같은 부분의 관절 와순, 연골 이런 것들의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씩 나빠지고 다시 문제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보통 얘기를 하면 한 번 빠지시는 분은 수술을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몇몇 논문의 중요한 키포인트 논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안시엘로라는 분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죠. 뉴욕 위쪽에 있는 사관학교인데 거기서 젊었을 때 군의관으로 계셨습니다. 군의관으로 계실 때 군의관에 있었던 선수 이제 뭐라 그러냐 사관생도죠. 사관생도가 운동을 격렬하게 하니까 빠지는 선수들이 사관생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관생도가 많이 빠지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거기는 군인들이니까 군인 후보생들이니까 수술을 안 하고 한쪽 저희가 이제 도덕적으로는 일반 장소에서는 그런 걸 못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도 그런 건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수술하는 게 처음 빠지고 수술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 수술하고 결과가 좋은지를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더 치료 결과가 좋은가를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해보니까 처음 빠진 분들을 다시 바로 그 당시에 관절경 수술이 어깨에 대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빠진 다음에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했고 수술을 안 하는 분이었는데 수술을 안 한 분들은 거의 90% 이상 환자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확 떨어지는데 첫 번째 빠지자마자 그때 와서 수술을 받았더니 90% 환자가 다시 안 빠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빠지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쪽 이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그때까지의 정설은 한 번 빠지신 분들은 고정을 한 다음에 고정을 하면 아무는 사람이 한 반 정도 젊은 분들 20대 이하는 반이 안 됩니다. 한 20, 30%. 왜냐하면 또다시 운동을 격렬하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빠지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자라는 게 우리 이제까지의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만일에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빠진 거를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의 논문에 의존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했더니 다시 문제가 될 확률이 좋다. 왜냐하면 수술을 처음 했을 때 빠졌으면 조직의 질이 나쁘지도 않고 그 뼈도 많이 안 깨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절 와순도 많이 안 상해 있을 거니까 치료를 하면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서 반기 보조기를 하거나 보조기를 안 하고 놔둬서 해도 안 빠질 확률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40세, 30세가 되면 30%는 안 빠지시고 나머지 60, 70%는 안 빠지거든요. 10대, 20대, 10대, 20세 전이 되면 다시 빠질 확률은 한 7, 80%로 올라갑니다. 한 20대가 넘어가서 30 정도까지는 한 50%에서는 다시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지 맙시다. 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정설로 돼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야, 우리 계급 띄고 붙어 이렇게 군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분은 군대 군의관이었으니까 정복을 딱 입고 나타나셨는데 정복을 딱 벗더니 그러면 이제 계급 띄고 붙어 이거 하는 거죠. 학회장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쇼맨십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첫 탈구가 되고 수술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뭐 어떤 분은 수술하고 첫 빠지고 한 달 만에 뭐 그날 밤에 다시 자다가 빠졌어요. 깨워졌는데도 그러시는 분은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다친 겁니다. 심하게 다친 건데 아이고 그리고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운동 다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빠졌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한 몇 번 빠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6개월이 지나서까지 난 10년 전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이분은 좀 고치셔야 될 때가 많고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수술한 다음에 재활도 좀 늦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듣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꼬미토리님께서 한 번 탈구되면 탈구되기 전보다 힘이나 가동 범위에 악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 번 탈구되고 잘 아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과 가동 범위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는 대로 찢어진 관절 와순이 다시 잘 아무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관절 와순 반카트 병변이 생기고 힐삭스도 생기고 하겠지만 그 병변이 생긴 것 중에서도 잘 아물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동일한 힘을 주시려고 하면 그 힘을 주셨던 거가 힘을 잘 못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관절 와순이 이렇게 팔을 뒤로 젖혀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것 순간에 이 관절 와순이 앞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느슨하거든요. 느슨하면 이렇게 하려면 미끈덩거린다거나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픈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힘이 가동 범위가 그 동작을 하면 내가 안 좋아, 아파, 빠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자기가 의식적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가동 범위가 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전 이상 못 올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돼 하는. 그렇게 되면 힘쓰는 것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번째 요인은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천적으로 과도하게 유연한 어깨 관절을 가진 환자에서 수술 후 재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3가지 보여드렸는데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뒤로 제껴보는 방법, 이렇게 제끼는 거죠. 저는 그 3번째 손가락을 거의 안 돼가지고 3번째로 합니다. 이건 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 여기가 이렇게 닿게 할 수 있느냐 보는 거. 손목을 이렇게 했을 때 팔꿈치가 뒤로 많이 제껴지느냐. 그리고 발하고 이쪽 유연성 검사한다고 왜 저희가 윗몸 아래로 많이 내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무릎이 과신전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관절막이 얇으시기 때문에 얇으신 관절막을 어떻게 해야든지 본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술적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봉합 나사의 못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파열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찢어진 데가 작으시면 수술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지금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끊어진 거는 이제 찢어지면 시계로 따지면 2시에서 6시 정도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찢어지면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정도 찢어지신 분들은 보통 한 4개 정도,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4개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거가 2개 이하로 받게 되면 그 힘이 그 관절 와순을 뼈에다 붙여주는 범위가 줄겠죠. 줄기 때문에 예쁘게 아물지를 않아요. 아물지를 않으면 아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힘을 못 받으니까 다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좀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이 보알로라는 분이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프랑스 논문입니다. 프랑스 논문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앵커라는 이제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나왔을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많이 드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개수를 2개 이하로 어깨가 빠지는 분들은 씁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고 나니까 2개만 가지고 해보니까 수술을 하면 결과가 90% 이상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사람이 반이 되는 거예요. 반이 넘는 거예요. 10명 하면 6명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나라에 얘기를 했겠죠. 의사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나라에서는 야, 우리는 재정이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수술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편법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고안한 게 한 60년 전에 만들어 놨던 절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오구돌기라는 뼈를 옮겨서 수술을 하면 그거는 환자분들이 잘 안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절개를 해서 그거를 뼈를 옮기는 수술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브리스톨 라타젯이라는 수술인데요. 그 수술을 아주 뼈가 아까 보여드린 뼈가 깨진 게 오래되고 재수술하고 이러셔서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우리나라 대부분 선생님들은 하세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관절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정도 사이의 얘기고 관절경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가 더 들겠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앵커의 개수를 2개만 추가로 더 허락을 해 줬으면 유럽에서도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식이 배발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나라에 재정이 없다고 그거를 못 늘려주지 못하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절개해서 뼈 옮겨 가지고 안 빠지게 하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절개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그 방법을 관절경으로 일부 하시는 선생님들이겠는데 아주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배워도 잘 다른 선생님들은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제 몇몇 선생님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거 할 줄 아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수술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학기 할 때도 강의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됐거나 이제 그 의료보험의 이 재정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술의 방법도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지난주에도 제가 유럽 학회를 갔다 왔어요. 학회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유럽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네 방식으로 풀어요. 그러면 너는 어떤 환자를 몇 명을 치료하면 결과가 어때? 그러면 지금 봐서는 거의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쪽은 절개해서 수술하는 거고 한쪽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서 흉터 덜 내드리고 그리고 절개를 해서 하게 되면 회복도 늦거든요. 늦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를 그래도 처음에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 방법에 그걸 습득을 한 선생님은 거기에 또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그런 조건이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 호라이즌 그 지평선이 있으면 그걸 자꾸 넘는 거를 나라에서도 허가해 줘야 환자분들이 점점 더 고가의 고급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에 저희 어깨를 좀 환자를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과거 역사 때문에 바뀌었다는 어떻게 보면 흑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드신 분의 논문입니다. 봉합사 나사가 2개 이상할 때는 재파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통 4개 이상을 쓰게 될 경우에는 반카트 봉합술만 따졌을 때는요. 할 때는 이제 예전에는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죠. 보통 저런 거에 한 80%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상을 쓰게 되면 그 앵커 값을 환자분이 전 100% 부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게 우리나라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앵커 개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그까지의 제도는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실 환자분들이 그럼 저는 몇 개나 썼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좀 더 좋은 의료질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제 경쟁적인 스포츠를 하는 경우 미식축구, 주짓수, 오늘도 수술해 드렸는데 근데 그 주짓수 하시는 분은 관절막이 얇더라고요. 보니까 관절 와순도 얇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주짓수 스승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내가 꼭 해야 된다면 조심해서 하시라 그러지만 그러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 종목을 바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드리고 이제 프로 선수가 되면 그거는 또 운동하는 거가 또 야구 선수 같은 건 또 경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가동 범위가 아까 별로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려야 그런 분들은 다시 좀 더 빠지거나 비끈덕거릴 확률은 있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해놔야 그 선수가 복귀를 하니까 거기는 그런 선수마다 직업마다 그다음에 운동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뼈가 많이 깨지신 분들도 위험하니까 깨지기 전에 하셔야 되고, 관절막이나 관절 와순 등이 나쁘신 분, 그리고 탈구 횟수가 많거나 처음 빠지고 난 다음부터 긴 기간 같은 것이 기신 분들, 유연성, 적은 봉합 나사 모세 병환 앵커죠. 앵커의 개수 같은 것들이 수술 처음 하실 때나 재수술을 할 때 다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러신 분들의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때는 늦지 않게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이기철 님께서 하나 얘기를 주셨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오른쪽 어깨만 무게를 들다 보면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서히 힘을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만 갑자기 훅 빠지면서 몸들겠더라고요. 근력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한 가지 문제는 드는 자세가 올바르신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나쁘신 경우에는 팔을 들 때 힘줄에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상하게 방향으로 팔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넓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웨이트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근육 트레이닝이 잘 안 돼서 벤치프레스 같은 걸 드실 때 드는 각도에서의 주변 어깨 관절의 근육이 잘 보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보완이 돼 있지 않으면 어느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밸런스가 깨지면 그 밸런스 깨진 거가 힘을 빼게 되면 어깨뼈 자체가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그와 같이 훅 빠지는 느낌을 들시면서 들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그건 이제 와순이 같은 게 찢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는 제가 꼭 벤치프레스 같은 걸 드실 때에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근육을 완전히 고정을 해서 딱 잡아주지 않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해서 오늘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깨 탈구 수술 후에 다시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